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최근 흐름을 잘 맞추는 찐 전문가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추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강영현 이사님, 정광우 대표님, 김영익 교수님, 최근 여러 매체에 나와 이야기하신 걸 종합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계신 영상은 강영현 이사님 영상입니다. 반드시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고원지대가 생길 때 단기적으로 주식할 만할 거라고 예전부터 이야기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최근과 같은 역실적 장세에서는 지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아침 영상인데요. 이사님은 이번 25bp 인상이 마지막이거나 3월이 마지막 구간이 될 것이라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원지대에서 수익을 보려는 분들은 지금 어떤 종목이 좋을지 미리 공부해 놔야 하는 구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을 항상 구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주 14일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CPI 관련해서 제가 참고한 영상은 정광우 대표님입니다. 다음 주 CPI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최근 흐름을 잘 맞추고 계시죠? 지금 보시면 CPI 경우 원래 2년에 한 번씩 비중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매년 한다고 하는 건데요. 2년에 한 번씩 비중 조절할 때는 최근에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들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최근에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들이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경향이 한두 달 더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CPI가 한두 달은 좀 더 오른다고 보시고 계십니다.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조정이 있을 때 5번 중에 4번이 CPI가 높게 나왔고 한 번은 부합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주 CPI가 약간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2번 높게 나오면 다음에는 더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기준금리 예상은 3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5월까지도 올린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특히 스타벅스 이런 데서 괜찮아진다는 이야기가 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중국의 소비가 올라가면서 과연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소비 둔화로 인해 경기 침체와 중국이 소비 증가가 과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영익 교수님은 미국이 소비 둔화, 경기 침체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중국이 소비 증가도 인플레이션을 높이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앞에 김영익 교수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추천한 영상들 반드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교수님도 책을 내셨습니다. 자, 이건데요.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김영익 교수님은 하드랜딩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 아래로 떨어지는 걸 하드랜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재 GDP는 뭐냐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완전 고용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는 이론상의 최대 GDP 값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는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높게 나오지는 않겠죠, 일반적으로는. 자, IMF 올해 성장률이 0.5%라고 말합니다. 올해 실제 GDP가 잠재 GDP의 2% 정도 아래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김영익 교수님은 하드랜딩 가능성을 말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상당히 옳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달러 지수, 자, 달러 지수가 114에서 10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외환 시장이 보기에는 미국이 4.75 그리고 5% 금리에서 미국이 경제가 버틸 수 없을 거라고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주식 시장이 계속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3분기 가면서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고 계세요. 상반기, 그러니까 3월에서 5월까지는 장이 생각보다 아주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1월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급하게 5월까지 오르다가 6월에서 7월 가면서 실물 충격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금리는 하락하지만 미국 기업 이익 증가율이 특히 많이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미국 주가는 아직도 과대평가 영역에 있다고 하시고 계시고요. 미국 S&P 기준 적정 주가가 3,600 기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4,100이니까 10%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계 자산의 주식 비중이 평균적으로 43%인데 현재 51%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미국 주식은 실적도 그렇고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용은 3분기 정도 가면 감소할 수 있다고 보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소비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임금 상승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거죠. 주가도 떨어졌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계 저축률이 3.3%입니다. 2000년 이후로 가계 저축률은 평균 6.7%였는데 2005년 2.9% 이후로 현재가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사용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금리 인상하면 그 효과는 12개월 이후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작년 3월 이후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했으니까 그럼 원래 2분기에서 3분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때 되면 기업들의 고용도 줄일 것이고 재고도 늘어나겠죠. 달러는 3차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고 보시고 계십니다. 85년도 9월 플라자 합의 이후에 51%로 떨어졌고 2000년 닷컴 붕괴 이후 달러 가치가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10% 정도 떨어졌지만 앞으로 20% 정도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대내외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미국 국가 부도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20%가 넘었다고 합니다. 달러를 다 풀어놨는데 이 달러로 미국에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달러가 약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소비가 증가하면 원자재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이고 중국이 18%라고 합니다. 올해 오히려 미국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하고 계십니다. 중국이 늘어나도 미국이 줄어드는 것을 못 버틴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걱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PCE 작년 6월에 7.0, 12월에 5.0까지 떨어졌는데 이 올해 12월, 11월 가면 2% 초반까지 떨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최근 증시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혼합형 펀드, MMF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두 달 전에 450조였는데 500조 원으로 50조 원이 늘어나 있다고 합니다. 자, 상반기에는 주가가 좋을 거지만 하반기에 주가 조정을 보일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조정을 보여도 그렇게 크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보는 이유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보시고 계신데요. 경기를 미리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1년도 6월 정점이었는데 여기
21년도 6월 정점이었는데 작년 12월까지 지금 계속 이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게 올해 3월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선행지수가 아마 4월, 5월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게 주식시장이 심리를 굉장히 좋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 지수를 2700에서 2800 상반기 요 정도 갈 수 있다고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수출 금액에 비해서 한 10% 정도 코스피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장에서는 그냥 ADR 지표 보고 가겠다.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자, 이 ADR이 125 이상 넘어가면 이제 올라갈 때는 종목들을 수익을 챙기고 현금 보유하든지 아니면 인버스 함께 내려오는 전략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인버스를 잡는 건 본인이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ADR을 보면 이 종목 지수를 줄이고 정말 가져가야 할 종목만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많이 빠졌을 때 자신은 어떤 섹터가 많이 움직일지 시장의 색깔이나 종목을 자세히 관찰해 미리 이런 걸 공부해야 합니다. 다시 이 ADR 지표가 이 90에서 70까지 내려오면서 그 과정에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차분히 아래서 받쳐서 분할 매수 걸어놓고 시장이 올라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천천히 매수해도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이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만약 채권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면서 관찰해야 합니다. 자, 강영현 이사님이 이전 방송에서 말한 채권은 JROZ 그리고 TLT입니다. 그리고 한국장에서는 미국채 H자 들어간 거 이런 거 찾으시면 됩니다. 자, 10년물 금리가 4%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 근처가 오면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추적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